저희가 이제 관심이 가는 자리로 좀 이야기를 옮겨볼 텐데 이 시각 현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 이틀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 가는 질의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좀 수시로 현장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어제 있었던 공방들 그 모습부터 모아봤습니다. 영상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박규택 의원. 왜요? 의사 진행할 때 왜요? 외에는 말씀하세요. 일본조예요. 왜요? 이렇게 있어요. 손가락질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손가락질 아니에요. 거짓말로 달라지네. 자, 말씀하세요. 손가락은 이거고 발언하세요. 이거예요. 김현 의원님. 되는 게 없나 본데 그러지 마시고요. 호넬대 유학자금 관련 자료 요구를 했더니 조용히 하라고. 장남에게 송금된 외국한 신고 내역이 없다라고 왔어요. 없다고 왔습니다. 저 말씀하세요. 예. 그게 무슨 말 한 거예요? 자, 조용히 하세요. 박선원 의원 조용히 좀 해요 했더니 야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혼잣말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선원 의원님. 후보께서는 그 윤석열 정부가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임기도 못 채우고 이 몰락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망할 짓을 했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이미 제 마음도 그리 정했고 대통령님께도 이 측이 제 정치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전력 투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진짜 잘못됐다. 네, 어제 있었던 청문회에서의 근데 여야의 제가 이거 공방 계속 저희가 비판을 모아서 해왔어요. 잠시 언론 보여드렸고 보도에도 지금 질의 여러 번 순서가 나왔고 관심이 가는 분명히 주진우 후보자 의원 입으로 청문회 네 위원 번 중에서 이벤트 가장 공세를 일곱 높이고 가능성을 있는 얘기했습니다. 목소리인데 그래서 제가 질의 순서가 한 번의 다가왔습니다. 그 이벤트당 목소리부터 1억 들으면서 5천만 원 정도 현장을 좀 되겠구나 연결해서 추정을 하고 보고 있었어요. 돌아오겠습니다. 공개를 안 하니까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제 페북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페북글 하나만 가지고 지금 자꾸 조작됐다 말씀하시는데 바로 직전 글이에요. 2009년 12월 12일 결혼 축의금은 같은 달 31일에 현금 보유 등록 재산을 국민 앞에 공개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마찬가지로 2020년 11월 2일 날짜 다 명기했습니다. 빙부상 조의금 왜 말일 기준으로 등록인데 12월 31일까지 얼마 안 돼요. 1월 그 아까 추징금 한 번에 다 갚았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12월 2일 조의금을 받았으면 11월 3일에 추징금 다 갚았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딱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죠. 출판기념회 날짜도 분명히 명기했습니다. 2022년 4월 5일과 2023년 11월 29일 각각 해당 연도 말일에 등록했어야 된다. 이게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 그 후보자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현금을 받아서 만약에 등록을 그 당시에 했다면은 쓰지 않고 그랬으면 무려 공직자 재산 등록만 6번을 해야 되고 또 후보자 등록으로 또 2번을 해야 됩니다. 근데 후보자 주장은 그거예요. 재산 등록일 이전에 다 써버렸다. 이 돈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재산 등록은 후보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변동 사항도 비고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을 1,000만 원 투자해서 2,0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그걸로 자동차를 샀어요. 갑자기 남들이 봤을 때는 중간에 그게 1년 사이에 등록 기준일 전에 다 해당해도 딱 2,000만 원이 갑자기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정한 돈이 아니고 1,000만 원에서 주식 투자해서 1,000만 원 번 돈이 자동차 값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은 12월 31일 전에 다 소진을 했어도 사실은 그 투명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 중간 과정을 비고란에 다 적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적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후보자님은 모든 이벤트마다 다 써버려서 등록 안 했다는 건데 절차적으로 이게 딱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고위공직자로서의 처신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번째 글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국민들이 쉽게 아시라고 좀 재밌게 쓰려고 정치 풍자적으로 썼습니다. 이 정도 풍자의 영역은 저는 허용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기 날짜에 보십시오. 순서대로 썼어요. 결혼식 12월 12일, 빙부상 11월 2일, 출판기념회 11월 29일, 수억대 현금. 제가 언제 6억을 한꺼번에 받았다고 했습니까? 이벤트가 다른데 어떻게 6억을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6억이나 줄 때 다 각각 준 사람들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가만 계세요. 다음 PPT 보여주세요. 이걸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는 말이 안 돼요.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직관적으로 아신 게 쟁여놓은 금액이 6억이나 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쟁여놓다는 표현이 뜻이 뭡니까?
한꺼번에 받았다는 뜻 아닙니다. 보십시오. 후보님 보세요. 따로 떼어놓아 보관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몰래 감추어두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그 이재명 대통령님도 쓰신 표현입니다. 장롱에 넣어두면 이자가 붙냐 이런 표현 쓰셨어요. 집에 현금을 뒀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겠느냐 이런 얘기고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하니까 액수만 총액만 얘기하고 그에 관련된 장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돈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금 계좌에 들어간 적도 없고 또 투자 자산에 투자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액수의 총액을 놓고 6억을 쟁여놨다라고 하는 거는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조작이에요? 날짜가 제가 그 페북이 바로 붙어 있어요. 제가 날짜가 다 구분한 조작이라고 생각되는 설명을 조금 있다가 조금 전에 이메일을 다시 올려놓고 해도 될까요? 자, 앞부분 이메일 한번 띄워보세요.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저기 보면 날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페북을 보면 이벤트의 순서대로 썼습니다. 12월 12일, 빙부상 11월 2일, 출판기념회 11월 29일.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앞에 페북에 보면 연도와 날짜가 정확히 기재돼 있고 그 당시 언론 보도 보십시오. 후보자님이 결혼한 지 며칠이고 결혼식 빙부상 출판기념회를 한 달에 안 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존경하는 우리 전영구 의원님이랑 저랑 방송에서 순차적으로 토론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전영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조작하냐? 한 번에 6억 받은 거 아닌데 다 합쳐서 받은 것처럼 왜 조작하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진행자가 오히려 반박을 해주셨어요. 아니 주진우 의원 얘기는 그게 아니라 4번의 이벤트니까 6억이면 1억 5천이니까 억대를 받아서 어떻게 재산 등록일 한 달 전, 2달 전에 1억 5천 되는 돈을 어떻게 다 쓸 수가 있냐? 일반 국민이 20일, 30일, 40일 만에 현금 1억 5천 쓰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어떻게 씁니까? 현금 1억 5천을.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주진우 의원님께서 본인이 썼던 이메일 페북이 국민들에게 네 펼쳐주셔도 좋겠습니다. 지워주셔도 좋겠어요. 제가 기억하니까요. 국민들에게 조작이라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저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일종의 토로하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띄워주시는 것을 허락한다면 잠깐만. 네, 제가 띄워주시죠. 예, 그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자, 주진우 4일로 되어 있는 부분에 2019년, 2020년, 2022년, 2023년을 각각 연도별로 한 부분은 3일 이후에 4일에 된 부분에 대해서 각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했었어야 된다라고 하고 질문까지 포함해서 선량한 질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3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나누어서 또는 문맥 전체로 놓고 본다면 현금 봉투로 6억 받은 건데 현금 봉투 6억 쌓아두면 이어서 바로 결혼식 날짜를 연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결혼식 빙부상 출판기념회를 연속해서 하고 바로 뒤에 다시 6억이나 준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마 국민들에게 바이든 날리면을 물었던 정도의 네, 이 시각 현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2일차 현장을 연결해서 잠시 이제 원성을 높였던 주진우 의원의 질의 그리고 여기에 대한 김 후보자의 답변까지 짧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 쟁점과 의혹에 대한 공세 그리고 해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돈 문제였죠. 수입과 지출 사이의 간극. 이 사이에 이제 8억이 피고 후보자의 해명에 따라서 이제 자녀 아들의 유학비는 전 부인이 대줬다. 그럼 이걸 빼고 이제 6억에 대한 부분이 어제 이제 숫자는 맞춰져서 해명이 됐는데 일단 자료가 좀 부족했던 부분 때문에 논란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진우 의원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좀 저희가 짧게 들었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재산 등록 변동 사항. 12월 31일에 이제 이 재산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모두 소진했다면 이제 쓰지 않아도 된다,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해명에 대해서 이게 뭐 절차적 위반은 아니지만 고위공직자로서는 좀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위공직자로서는 아쉽겠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조금 더 우리보다 나은 모범적인 그리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훌륭한 모습의 공직자를 원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전 정권 그리고 그 이전 정권에서 대통령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런 도덕성을 들이댔을 때에 장관으로 그 지명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네. 양해해달라. 공이 얘기했어요. 공이. 지금 보세요. 모범적이지 않고 훌륭한 건 아니에요. 처신에 뭐 그거를 뭐 자랑하고 다닐 정도 아니고 남들이 예. 얘기하면 아이고 잘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겸손하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저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그것을 총리직에서 낙마시켜야 될 만한 정도의 것이냐라는 부분은요. 네.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청문위원들이 입증을 예. 해서 구체적인 거를 발견해 가지고 이게 불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그 비판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건설적인 대안 그리고 개선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당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국민들한테 볼 때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 인정해? 인정합니다. 그럼 인정하면은 앞으로는 이러지 않아야 되겠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할 거야? 어떻게 뭐 할 거야? 이런 식의 저는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때요. 어땠습니까?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거를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강행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문회가 그렇게 지금 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 자체가. 그런 제도를 다 같이 모여서 그러면 앞으로는 이 제도가 기능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자든가 이런 합의 없이 저런 공방을 벌이는 것이 예.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일까? 당신들 다 똑같아. 뭘 누가 누구한테 뭐라 그러고 누군 누구한테 잘했다고 변명하고 그래. 이런 모습으로 뿐이 저는 비춰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의 아쉬운 점들이 이제 도돌이표처럼 반복이 되고 있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일단 쟁점으로 조금만 저희가 더 들어가서 깊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부터 계속해서 어제 청문회에서 주된 해명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은 바로 이제 이 지출과 수입 사이의 비는 8억에서 2억을 제외한 6억.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이 좀 없었다는 게 야당 측의 아쉬움이지만 일단 해명은 있었습니다. 일단 기존 주장인 경조사비와 출판 기념회 이것들을 모두 합쳐서 이제 4억여 원 정도가 되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어제 처가에서 받았던 2억 원 이상이 된다는 이제 생활비 지원금의 명목 이제 더해서 이제 6억 정도가 맞춰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그 김민석 후보자 측은 계속해서 이 공세에 앞장서왔던 주진우 의원이 예전에 올렸던 SNS 글에서 각각 있었던 이벤트들 뭐 결혼식이라든지 뭐 장인의 장례식 그리고 2차례 출판 기념회 이게 모두 다른 시점에 이루어진 일들인데 마치 한 해에 한꺼번에 벌어진 일처럼 이렇게 좀 조명을 해서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자기를 공격했다. 이런 김민석 후보자 측의 비판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은 또 이거 나를 향한 또 조작 프레임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한꺼번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어떻게 출판 기념회 오고 뭐 결혼식, 조의금 뭐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해서 6억 되겠어요? 그건 누구나 설사 주진우 의원이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뭐 이벤트가 각각 있었잖아요. 근데 뭐 한 번에 6억 원 받아가지고 쟁여놨다 이거 자체를 설사 주진우 의원이 의도적으로 조작하려고 썼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 일단요 청문회는요 국회의원들이 수사관이 아니에요. 검사가 아니고. 근데 결과적으로 청문회에서 검증할 때는 결국 당사자인 후보자가 낸 자료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후보자가 낸 자료가 부실하고 안 내면 결과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청문회의 특성은 뭐냐면 의혹을 제기하면 명백한 자료와 반박하는 증거를 제출을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계좌 내역이랄지 이런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비면 뭐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게 다 현금성이었다. 예. 그러면 사실은 그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게 우리가 기소를 해서 처벌하려는 게 아니고 청문회에서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후보자가 사실은 그 자료를 내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민주당을 지지하든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네. 소명된 건 저는 뭐 그렇게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설득력 있게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장모로부터 2억 받았다는 것도 결과적으로 청문회에서 갑자기 나온 이야기고. 네. 근데 2억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통
한 달에 한 25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이제 매달 한 320만 원 정도 받아야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250, 300 받으면 계좌로 보내주죠. 계좌로. 그럼 계좌로 보내셨다면 계좌 내역을 내는 게 맞죠. 그래서 자기 억울함을 사실은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돈이 비면 다 뭐 출판기념회 그거 다 현금. 그다음에 처갓집에서 뭐 300만 원씩 한 달에 생활비용으로 줬는데 그것도 현금 받았다고 하면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검증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단지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저게 거짓말이구나 아니구나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돈과 관련돼서는 이제 의혹은 네. 뭐 설득력 있게 그렇구나 이렇게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해명은 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국무총리를 하는데 전형적인 결교 사유냐? 뭐 결교 사유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지금 정부 초기고 이재명 대통령은 뭐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의 의혹이 있던 간에 이제 네. 국무총리로서 김민석 후보를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이 아무리 의혹을 제기해도 예. 제가 볼 때는 총리로서 임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인준 자체는 뭐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금 증빙 자료가 없다는 부분 때문에 해명에 대해서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제가 좀 그거에 대해서 네, 오늘 나온 이야기가 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 처가에서 있었던 이런 부분들 더해서 이제 어제 그 학비 관련해서 이제 배추밭에 투자를 했다가 그 투자 반환금을 받은 거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증빙 자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 부인이 투자를 했다 이런 식으로 또 답변이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시원한 해명은 되지는 못한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시원한 해명이 될 수 없는 한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 경조사비나 출판 기념회 같은 경우 여기 돈을 낸 사람들이 자신들이 돈 냈다는 게 밝혀지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그 액수가 나오면 그 액수를 특정해서 이만큼은 누가 낸 거지? 라는 관심을 가지고 또 누가 들어올 텐데 그런 걸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아요. 이것은요. 그동안 정치권이 만들어 놓은 아주 극심한 사회적 갈등의 일면입니다. 심지어 제가 페북에 쓴 글에 좋아요를 못 누른다는 사람들이 왜 못 누르는지 아세요? 김상일의 좋아요 누르면은 김상일과 연관되는 이미지 때문에 내가 욕먹을까 봐 못 누른다는 거예요. 어떤 뭐 의지 표명이 될 수 있다. 네, 좋은데도 지금 그 사회 전반에 지금 모습이 그렇습니다. 근데 경조사비 낸 거를 내역을 내놓으라고요? 본인 같으면 내놓겠습니까? 못 내놓죠. 근데 그런 거는 그렇지만 비판은 받아야 돼요. 그렇죠? 왜? 가능하면 공직자가 그런 돈을 아예 안 받으면 좋죠. 경조사비도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이게 뭐 제 업무 연관성이 저는 뭐 없다고 생각하지만 남들 시각에는 이게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 줬다라고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심을 저는 떨쳐내기 위해서 하나도 안 받겠습니다. 결혼식 축의금 안 받겠다고 했는데 1억 원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거절을 하면 좋죠. 근데 또 준다는 사람들 중에서 지인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앵커님한테 선배가 있어요. 선배한테 결혼했는데 저는 안 받겠다 그랬는데 너 내 돈 안 받으면 너 다음부터 난 너 안 봐. 이러는 사람도 있죠. 다양한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로 일반화 시켜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게 그게 국민들에게 비판 받을 만하고 처신이 부적절하다고 뭐 비판 충분히 들어야 되고 이걸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의금이나 출판기념회 돈 낸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 것이며 이건 한계가 있다. 그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한테 돈 줄 때 계좌로 보내주나요? 이거 5만 원권 나온 이후에 그렇게 잘 안 줘요. 부모들은. 왜? 자식들 불러놓고 돈 주는 이유가 나한테 잘해. 이러기 위해서 주는 건데 다 봉투로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가 아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돈이 좀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식사 자리를 마련해요. 가족들한테. 근데 가족들이 잘 안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봉투로 100만 원, 200만 원씩 용돈 줍니다.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을 그냥 일반화시켜가지고 뭉뚱그려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겁니다. 물론 그 처신이 모범적이냐 그렇지 않다. 당신 처신은 모범적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제거하고 싶으면 일관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후보는 사진 한 장 드러난 거 가지고 낙마하고 어떤 후보는 그거보다 훨씬 더한데 대통령이 강행하니까 네. 자당 사람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고무도장처럼 통과시켜주고 이런 건 안 된다. 이번 기회에 그 일관된 기준을 만드는 노력을 국회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 에피소드까지 동원을 좀 해주셨는데 뭐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숙소한 경우는 이제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고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장모가 예. 한 달에 생활비 300만 원 줬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매달 현금으로 줬다. 한 달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쳐요. 그게 맞다고 쳐요. 예. 그러면 장모는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 되게 은행에서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계좌를 내역을 낸다랄지.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알금액이 해명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내지는 않고 이제 말로만 뭐 받았다고 하면서 계산이 뭔가 이렇게 맞추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청문회가 국무총리 청문회는 장관 청문회 달라요. 국회 동의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 청문회 전 더 엄격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장관 증인 한 명도 없고 이제 참고인 네.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문회냐 이런 비판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네, 100% 증인 동의합니다. 채택부터 네, 뭐 자료 제출 문제까지 뭐 어제 1일차 시작할 때부터 고성이 좀 오갔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론적인 아쉬움도 좀 제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 저희는 이렇게 후보자에게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청문회 현장에서는 주어가 이게 좀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문위원으로서 공세를 가장 높이고 있는 야당의 주진우 의원의 병역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의 부동시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급성 간염이라는 표현을 왜 했습니까? 제 얘기를 언급하신 거죠? 아닙니까? 이거 사과해야 될 사안이고요.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의뢰한 언급이 아닙니까?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의료 상식이에요. 이게 김민석 후보자가 아니라 주진우 의원 청문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1일차에서 감정선이 고조됐던 장면 중에 하나였는데 딱 박선원 의원이 주 의원의 지칭해서 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내 질병 언급한 거다. 바로 신상 발언을 요청하면서 주 의원이 반발을 했고 사과 요구했는데 박선원 의원은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뭐 의료 상식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전형적인 이제 물타기죠. 지금 뭐 청문회 대상은 이제 김민석 후보자 아니에요. 그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가장 주진우 의원이 공격수를 강하게 하니까 예. 주진우 의원의 어떤 뭐 자신들이 볼 때는 약점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하면서 그 이제 논란을 일으키면 공격수 자체도 정당성이 없으니까 마치 김민석 후보에 대한 공격도 뭔가 좀 흐릿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이제 물타기라고 보는데 박선 의원이 좀 약간 역할을 좀 맡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재산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도 돈 문제 나왔을 때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박선 의원이라고 보는데 주진우는 아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지금 청문회를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그 공격하는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사 이제 주진우 의원의 공격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공격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지. 당신은 이러고 이런 사람인데 왜 청문회 대상자에게 할 말 있어? 이런 식이거든요, 사실은. 이건 제가 볼 때는 청문회의 어떤 본질을 몰각하는 그런 언행이다 이렇게 봐요. 네, 오늘까지 청문회는 계속 이어지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